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금요일로 코너가 옮겨져서 한 주간 그 지역 이슈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는 시간인데 요일 개편 첫날 제가 대신 진행을 나왔어요. 저희는 좋습니다. 네. 이용선 아나운서 휴가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아마. 휴가 복귀해서 다음 주에 무슨 욕 들어먹으려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저는 이틀 전에 그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하고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에너지 시민연대 활동가들 한 35명 정도가 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네. 어떻든 우리나라의 전기 에너지를 총 관리하고 또 공급 배분을 하는 이 뭐 국가기관 전략적인 두 기관을 방문해서 요즘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들이 공공기관이 어떻게 고민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은 또 제가 챗 GPT, 예. 그죠? 챗 GPT 요즘 핫하던데. 네.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익히는 겁니다. 익히는 건가요? 네. 이게 꼭 우리가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이제 타자 워드 처음 배우듯이 네, 컴퓨터 처음 배울 때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확실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인간이 마지막 한 5%는 정리를 해줘야지만 이게 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5%라뇨.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양에서 인간의 판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챗 GPT를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정리와 평가와 취사 선택은 인간이 해야 된다. 인간이 해야 된다. 네. 사용해 보셨어요? 네. 아직도 연습하면서 오류가 좀 사용해봤어요. 많던데요. 오류들도 네. 많고. 오류도 많고 네. 제가 최근에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네네. 검색을 챗 GPT로 했더니 대단히 저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많은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관련된 뉴스까지 쭉 나오기도 하고 오. 또 제가 작년에 주민자치 관련된 논문을 써서 혹여하고 주민자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주민자치와 뭐 시민 권력을 딱 쳤는데 김석도 검색하셨죠, 같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 개인적인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네. 저는 이제 한 주 동안 어쨌든 순천이 오늘 국가정원 박람회 정원박람회가 2024년 국제정원박람회요. 정원박람회가 오늘 개막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전체로 막 들썩들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들썩들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연초에도 그랬지만은 그런데 그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시가 맡아서 하는 또는 시가 주도하는 일 중에서 이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들이 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 순천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개인까지 포함해가지고 34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다음 소이라는 영화를 공동체 상영을 어제 한 바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고구마 한 20개 먹은 것 같은 느낌의 답답한 느낌. 답답한 결과물. 영화를 보고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오늘 개막식을 앞두고도 또 국가정원 노동조합 소속에 있는 20여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청하면서 이 굉장히 기쁘고 축제 같은 날에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결정을 해도 문화제를 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좀 안타깝고 시작할 때 우리 노광규 시장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시작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정들을 서로 토로하는 일들이 이번 주에 되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YMCA 토론은 보이는 라디오로 녹화가 되고 있고요. 생방송 끝난 뒤에는 유튜브 여수 MBC 뉴스 플러스 채널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제 토크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수와 순천 시장들의 행정 스타일에 대한 약간 전격 비교 분석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최근 여수시 임시회 시정 질의 과정에서 정기명 시장의 책임 있는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 또 여수 대학병원 유치, 통합청사 등등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 시장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기 때문인데요. 이와 반해서 노관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 현안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죠. 두 시장이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 주제 나누기 전에 앞서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광주 방문 또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안 나눌 수가 없겠습니다. 전우원 씨의 광주 방문 사과 또 오늘은 5.18 무역 참배까지 전두환 일가 가운데는 처음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이 과정 쭉 보시면서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또 그 가족들은 5.18 강주에 대해 정확하게 사과를 했어요. 공식 사과를 하고 방문도 여러 번 하고 광주 시민들은 어떻든
진솔한 자기 사과를 했던 노태우 가족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환영했고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시 정권의 최고 책임자들 혹은 가족 어느 누구도 사과를 안 했거든요. 오히려 더 왜곡하고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는데 그 전우현 손자가 어떻든 뭐 가족을 대표한 건 아니지만 가족 중에 유일하게 강주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뭐 좋은 내용이라 보는 거고요. 그나마 전두환 씨 가족들 중에서 그나마 인간다운 사람이 한 명 있다라는 것이 강주 시민들 의견이거든요. 의견인 거고 이걸 통해서 어떻든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주요국 국가 고위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또 뭐 최고위원들이 보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공개적 반대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든 가장 그것을 왜곡이 심했던 전두환 씨 가족 중에 한 명이 어떻든 뭐 진솔한 사과 내용은 저는 굉장히 잘했던 거고 이걸 통해서 좀 가족들 전체가 반성하고 강주를 찾아와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석 총장님. 그 우리 최근에 그 드라마 글로리에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연진이가 왜 없는 것들은 자꾸 인과응보, 뭐 권선징악 이런 것만 생각하냐고. 근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의 일가나 전두환뿐만 아니라 당시 군부 세력이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차례도 사과한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전두환의 손자라고 하는 전우원 씨가 학살이라고 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가족들을 범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뭐랄까 그 나름대로 전두환 일가에도 저런 인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반가운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못내 아쉬운 거죠. 왜 이제 와서야? 예. 더군다나 이제 앞서 김대희 총장도 이야기했지만 노태우는 사과한 적이 없어요. 노태우 아들이 와서 사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학살자들은 사과하지 않고 학살자의 후손들이 사과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의미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역사에 대한 인정과 역사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일본과 관련된 역사 왜곡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거의 60%가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우원 씨의 광주 방문과 그리고 아마 전우원 씨가 광주 방문하고 5.18 우리 유족회들이나 우리 어머니들은 따뜻하게 맞아줄 겁니다. 반드시 따뜻하게 맞아줄 건데 왜 항상 가해자들은 이렇게 역사적 인식이나 사실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방관하고 방치하면서 피해자였던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들이 반복되는지 이 문제를 좀 유심히 좀 들여다볼 필요 있을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전우원 씨의 뭐 외모 평가를 할지 막 이런 것들로 또 5.18에 대한 역사 문제나 뭐 이런 가족 문제나 굉장히 이런 어떤 피해 사실의 이런 것보다는 외적인 것들이 좀 본질을 벗어난 문제들이 좀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5.18 관련 연구나 활동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전우원 씨의 광주 방문과 사과와 관련해서 5.18에 그동안 큰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전두환이 죽어버려서 관련해서 그 발포 책임자랄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올해 초에 당시 이제 그 5.18 광주 시민들을 명령에 의해서 학살했었던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5.18 묘지를 참배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5.18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새로운 국면, 그러니까 한 2, 3, 4단계의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네, 현실적으로 5.18을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일으켰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아직 밝혀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게 진실화해위원회거든요. 김광동 위원장이 있는 곳인데 김광동 위원장은 5.18 가장 폐마하고 왜곡했던 당사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마지못해 5.18에 대해서 그냥 울며 개잠꾸시기로 뭐 사과 아닌 사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최고위원들이 보면 노골적으로 5.18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거고, 그죠? 그리고 뭐 헬기 사격은 없었던 거고, 그리고 뭐 헌법 전문에 5.18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공공연히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 4년 동안에는 네. 5.18 문제는 진척이 하나도 없을 거다. 그런데 어떻든 이 전우현 씨 방문을 통해서 네. 어떻든 기존의 윤석열 정부도 5.18 문제를 좀 신속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들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좀 자기 반성 속에서 진솔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지금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우려, 강주의 이야기들을 좀 윤석열 정부가 좀 귀담아 들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저는 되게 놀라운 광경을 몇 가지를 봤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독도는 누구의 땅이냐, 그리고 일본의 강제합병이 이건 무효냐 무효가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장관들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그 외교적 문제이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좀 실망케 하고 있는 과정에서 5.18 왜 누가 일으켰는지, 그다음에 누가 발포했는지, 피해자들은 있는데 그리고 유족들은 있는데 가해자나 또는 이 책임자들이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아는 것들이 과연 이 정부에 들어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과연 그것이 밝혀질 수 네. 있겠는가? 관련된 담당자들이 역사적 왜곡을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밝혀질 수 있겠는가? 결국은 우리 몫이다. 우리 몫이다. 그래서 네. 5.18 연구를 해왔던 우리들과 그다음에 이 문제를 진상규명을 외쳤던 사람들의 몫이 더 많이 남은 것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시장의 지역 현안 해결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여수시 의회에서 강재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수시장을 향해서 불통이 가더니 먹통이 왔다. 띵하오 공무원 이런 말이 시중에 지금 떠돌고 있다. 이런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우선 정기명 여수시장에 대한 현안 해결 방식 어떻게 총평하시는지 김대희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9개월 전이었군요. 그러니까 정기명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라디오 전망대에서 당선된 시장들 각각의 좀 평가를 좀 해봤거든요. 그때 그냥 정기명 시장은 제가 그래 좀 그냥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거다.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아마 넘어갈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시장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문제죠.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설령 모든 책임은 공무원한테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공무원 사이에서 휩싸여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은 뭐 거의 뭐 힘들 거고요. 있는 갈등 관리마저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예상하셨는데?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그대로? 되려면 네. 그렇죠는 뭐죠?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가 뭐 마음씨 좋은 시장 사실상 만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 건 좋은데 그건 누구나 다 모든 시장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 진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장의 모습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이게 국회의원 2명을 모시고 있는 시장의 운명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 2명이 좀 사이가 좋고 정책도 같다면 모르는데 그게 이게 아닌 완전 상황이라서. 극과 극의 정당에 국회의원 2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이 결국 국회의원과 함께 손 맞추고 가야 되는데 예산 문제라든가 주요한 법안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가야 되는데 결국 가운데 끼어서 결정 못했는데요. 정무적 판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정기명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NGO 활동이나 뭐 시민사회 활동을 열심히 해서 시민사회 과제들을 평소에 몸에 익혔다거나 아니면 공무원 생활이나 행정 영역을 좀 경험을 해서 정책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평가 반영되는지에 대한 흐름을 좀 제대로 이해한다거나 예산의 배분 문제,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는 구조를 좀 알았다면 의사결정 과정이 좀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될 건데 이런 경험 없이 그냥 변호사 업무만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든 이게 제대로 정무적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비서진들을 가지지 못하는 운명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수시의회 강재원 의원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천 노관규 시장에 대해서는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언급하면서 시장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현장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박람회장을 워낙 직접 터치를 많이 하셔서 노 작가님이라는 지금 별명이 붙었다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또 이야기를 하던데 김석 총장님께서는 임기 9개월 동안 쭉 보시면서 강 의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시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에 나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죠. 하죠. 네네. 그러나 앞서 강 의원이 질의했던 문제는 현안 문제 해결 방식이잖아요. 네. 적극적이냐 적극적이지 않느냐 네. 뭐 이런 거고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라고 놓고 본다면 뭐 적극적인 것은 동의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네. 현안 문제를 해결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산적해 있다. 비슷하게. 아직은 네. 뭔가 좀 사람이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해서 답답한 측면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명쾌한 답을 주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 국회의원과의 갈등, 전라남 도와의 갈등, 다른 자치단체의 갈등을 유발하면서 그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정원박람회가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역에 두고 있는 업체나 지역의 산업 기반을 얼마나 끌어들여서 정원박람회 이후에 활성화되고 막 이렇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까지 동반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혹시 이렇게 시장이 앞서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경무에 시달리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좀 되돌아볼 필요 있겠죠. 띵하오 공무원이라고 강 의원께서는 이야기하셨던데 공직사회 안에서 과연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을 많이 겪어본 공무원들 입장에서 무엇이 더 좋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평가를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정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들까지 그 업무에 끌어들였을 때 공직사회나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것과 불평불만이 되게 많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노광규 시장이 되게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갈등을 빚었던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와 총괄 실무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최근에 뭐 조충우 시장, 신준식 시장, 허석 시장까지 다 네, 전 모셔가지고 시장들을 모셔서 이렇게 하고 네. 있는 것들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노광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뭔가 좀 그런 이미지를 뭔가 좀 극복하고자 그리고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반면에 올해 초에 자벌드 노동조합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랄지 네. 지금 오늘 국가정원 박람회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 노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냉정하다라고 볼 수 있죠. 냉정하다. 시민 3분의 2가 노동자예요. 네. 따져놓고 보면 노동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뭔가 좀 고민이 좀 되게 많을 거라고 보이죠. 본인도 네. 경험이 많다 보니까 네. 좀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 보이지만 이 강 의원의 말에는 반은 동의하고 일부 동의. 예, 일부 일부는. 동의하고 나머지 문제는 여전히 순천도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다. 예. 네. 왜 그렇잖아요. 집에서 내 식구의 단점은 많이 보이지만 밖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럽니까? 남의 집 아들, 뭐 엄친딸, 엄친 딸들이 아들 뭐 모든 이런 것과- 갈등의 그 시작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네, 부모님과 그런 아이가. 것으로 네. 보여진다라고 좀 노광규 시장님 미안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 칭찬 못해서. 아니 근데 실제로 이런 노 시장의 방식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뭐 자볼드 사태가 대표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런 갈등이나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 또 조율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수천만 자벌드 관련된 문제는 1차적으로 좀 봉합이 돼서 거의 뭐 64일간 농성이 있었고 뭐 80일간의 농성이 있어서 좀 됐는데 지금 현재 당면에서는 국가정원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인 거죠. 지금 한 약 20여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승계를 요청하고 있는 건 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원박람회를 왜 엽니까? 결국은 그 안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 안정이 보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매년 12월 달에 해고되고 3개월 쉬었다 다시 들어가고 네. 다시 모집하고 있는 문제를 순천시가 반드시 좀 개선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또 이번에 스카이큐브와 관련해서는 또 고용 승계가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가 대행사가 그 문제는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굉장히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 오늘 개막식입니다. 노광규 시장님 미안한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수시도 현안들이 굉장히 지금 쌓여 있는 상태인데 통합정사 문제부터 여수 대학병원 유치 갈등 또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 문제 등등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 시장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김대희 총장님?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민주당 여수 갑을 지역위원회 입장이 다 다른 내용이에요. 아마 같았다만 이게 아마 별 문제가 없었을 건데요. 이게 됐을 텐데. 네. 민주당이 갑을위원회 입장이 완전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시장은 아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시장은 절대적으로 혼자서 시장 활동을 못합니다. 이 정책적인 기획과 생산 그리고 집행평가 이것이 집단적으로 시장이 책임지고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이 과정 속에서는 뭐 6급 팀장도 그리고 사무관도 그리고 서기관 국장도 혹은 또 정무직 비서라인이든 이게 공개적 라인이잖아요. 여기서 끊임없는 논의와 토론 속에서 그럼 시장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보고받는 게 아니라 이런 논의와 기획 단위에서는 듣고 야 이건 이렇게 바꾸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세 가지 영역은 아마 공무원 이야기만 듣고 가든가 아니면 정당의 입장만 좀 고려했는데 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민사회 아까 뭐 노광규 시장이 이야기하다시피 시민사회나 아니면 뭐 역대 뭐 시장님들 다양한 분들을 모셔놓고 주제에 관련돼서 이야기 듣고 네. 또 이 공무원들은 이 들은 내용들을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기한을 가져오는지 또 기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 이건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가보자 하면서 전적으로 공무원한테 의존하되 맡기되 중요한 정책적 발달은 시장이 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모아보는 과정. 시민사회에 저희들도 이런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한 번도 안 들어왔거든요. 안 들어왔는 거 보니까 정기민 시장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룹과 공개적으로 네, 좀 논의 듣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의사결정은 저는 공무원 조직에서 틀림없이 해야 된다 보거든요. 비선 라인이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서 하되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기획하지 못하거나 판단을 못하는 영역에서 시장이 정확하게 발을 걷어붙이고 계속 확인 밤 11시에도 집에 가지 마시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네, 김석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문제 모두 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기명 시장 개인이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배포가 크진 않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은 결국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공론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공론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기명 시장이 이런 공론화를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민이 말하는 대로 이런데 정책 설명을 할 때도 보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또는 의견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던데 한 번만 나오시면 됩니다. 한 번만 나오시면 그 다음 2번, 3번은 어렵지 않거든요. 공론화 과정은 결국은 갈등이 표출되어 있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봉합되고 협의되고 통합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기명 시장님에게 굉장히 이익이 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조직화해서 시민사회의 이야기도 듣고 연관되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좀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양쪽 두 분의 국회의원 입장이 다르다면 시장이 중재안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시민의 입장 속에서 시장이 오히려 다른 제3의 내든가 다른 중재안을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수 지역이나 대학병원 문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20분 30분 안에 상급 종합병원급의 의과대학급의 병원을 원하는 거잖아요. 작은 뭐 분원이 아니라. 그렇다 보면 그런 관점 속에서 오히려 양쪽 국회의원 사이에 끼인 게 아니라요. 본인이 전남 지역의 의과대학을 왜 유치해야 되고 이런 운동을 여수시가 앞장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히려 다른 안을 내든가. 그리고 생활 숙박형 시설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여기에 사실 국회의원이 다양하게 관여돼 있어서 지금 언론에도 뭐 당원 가입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요. 주도해야지 그 사이에 그렇죠. 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독자적인 새로운 안들을 내겠다는 각오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갈등 구조를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중재하고 오히려 막혀있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좀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주도적인 그 적극성이 필요하다. 그렇죠. 요건 분명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다. 자, 그렇다면은 지역 현안들 가운데서 이렇게 지자체 장이 개입해서 입장을 내줘야 할 다른 사안들이 혹시 또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순천의 경우는 그런 게 있죠. 자원순환센터가 중단과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서 아주 오래전부터 시민사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원순환센터에 버금가는 방식으로 쓰레기 처리 처분 시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진행하라고 해서 지난 허석시장 때도 논의를 하다가 지금
지금 노광규 시장이 이걸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정원박람회도 굉장히 성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태 도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쓰레기 처리 처분 시설이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또는 시민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입지 선정 관련돼서 논의되다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문제가 무엇보다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정원박람회 관련해서도 어쨌든 정원박람회가 누군가의 업적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어떤 업적이 되고 이것을 만드는데 굉장히 경무에 시달렸던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 업체들 관계자들 모두가 축하받고 좀 위로받는 이런 방식의 어떤 정책으로 또는 시장님의 목소리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누군가의 업적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된다고 하면 또 치적이 되면 그렇죠. 안 되겠죠. 치적보다는 시민들에게 좀 공유하는 방식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또 정원박람회 때문에 다른 현안들이 묻히는 문제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대략 한 확실히. 2천억 넘게 들어갔는데 관련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시가 뭐 2천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곳곳에서 많은 부분에서 쪼였을 것이고 읍면동뿐만 아니라 관련된 조직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도 그것과 연관된 공모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이 문제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랄까 위로와 축하와 성공에 대한 성과는 시민들과 이런 분들에게 좀 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수에는 또 어떤 현안들이 추가로 있을까요? 지금도 많긴 하지만. 네네. 저는 좀 더 여수가 산업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업 경제 일자리 영역에 시장님이 관심 가져야 되는데 특히 그 대기업 내에 또 사내하청이 많아요. 열악한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는 여수에 계속 매일같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1인 시위나 아니면 거리 시위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매일같이요. 예. 그래서 좀 더 시장이지만 민간 영역이지만 어떻든 대기업들이 지나치게 헐값으로 열악한 근무 조건들을 또 급여 조건을 양산하는 산단 내에 그 대기업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그 처우 개선 문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더불어서 요즘은 최저가 낙찰제로 우리 여수 지역에 있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예. 적자를 보면서 대기업에 물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적정 낙찰제 도입과 관련된 그래서 좀 더 경제적으로 여수 시민이자 여수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좀 더 자기 대접을 받는 사람 대접을 받고 일정하게 이윤이 있어야지 여수에 경제적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산업 경제 일자리 영역에 시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줘서 그냥 말만 듣는 게 아니라요. 네. 새로운 좀 대안을 내는. 그래서 누구나 다 시장님한테 의지할 수 있고 시장님을 믿고 뭐 경제나 산업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 어차피 대기업 만나서 큰소리 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 아니면 시장님 아니면 없거든요. 이런 분들이 큰소리 쳐서 이런 노동자들의 삶들을 또 지역의 열악한 중소기업의 뭐 경제적 상황들을 좀 타개해 주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후 위기 관련해서 그 김대희 총장님 이야기할 줄 알고 양보했는데 여수 순천 광양에 굉장히 오랫동안 산적해왔던 대기 오염 문제랄지 환경 오염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이 우리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시장님들께서는 기후 위기나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더 좀 의미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서로의 좀 협동과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싶은 네. 행정 협의에서는 그게 안 나와버렸어요. 네네. 좀 이번에. 안타까운 문제이지만 이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문제이고 또 순천 약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수, 순천, 광양 모두 다 인구 그 총량에서는 줄고 있어요. 총량에서는 네, 줄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세계 도시가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네. 각자 도시만 살려고 하는 각자 도생 방식으로는 굉장히 서로가 경쟁 상대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함께 살기 위한 방안을 좀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생 방안 논의까지 이 방송은 오늘 시장님들께서 꼭 좀 챙겨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은. 좀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 안에도 모난돌인데 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수와 순천 두 지역 시장들의 행정 스타일 이야기를 비롯한 지역 현안 이야기 해봤습니다. YMCA 여수 순천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